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삶의 교훈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분들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선 70대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70대 어르신 중 무려 87%가 공통적으로 후회한다고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여러분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후회,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5살입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저녁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에 집안일까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때는 항상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건강검진은 내년에 받아야지라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박할머니는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딸이 발견해서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당뇨 수치도 매우 높습니다. 뇌혈관도 상당히 좁아져 있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습니까? 그 순간 박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그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박할머니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건강검진을 미뤘을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대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박할머니는 퇴원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과 장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50대 때부터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건강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 피곤해도 하루 자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몸 어딘가가 아파도 나중에 병원 가야지라고 미룹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남자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며 진통제만 먹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부터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 디스크가 여러 군데 터져 있었고 관절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1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듭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50대 때 조금만 더 몸을 아꼈더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김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더 벌려고 몸을 혹사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건강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55세가 되던 해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도 평소에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기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 할머니는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 증상도 절대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을 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했지만 이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지금 75세가 된 이 할머니는 또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는 매년 검진을 받으면서 작은 이상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어요. 60대 초반에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도 바로 제거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았고요. 지금 제 친구들 대부분은 고혈압약, 당뇨약을 먹는데 저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아요. 50대 때 건강관리를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십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이 할머니는 인생을 활기차게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많이 바쁘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늦게 발견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50대부터는 암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욱 할아버지는 60세부터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75세인 지금도 고혈압 약 하나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고 치매 발생률도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사실 부정맥의 신호였고 제때 치료하지 않아 결국 심방세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평생 혈전 예방약을 먹어야 하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넷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의 원인이 됩니다. 60세에 금연해도 수명이 평균 3년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면 간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거나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것은 위장과 간에 매우 해롭습니다. 다섯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적당량 섭취하세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여전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6,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때 건강 관리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후회,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던 시절, 이 할머니도 남편을 도우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엄마 나랑 놀아줘.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을 걸었지만 이 할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빨리 자야지. 엄마도 피곤해. 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전부터 엄마 꼭 와야 돼. 내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 라고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알았어. 엄마가 꼭 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예회 당일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많이 몰려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의 표정을 이 할머니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중학생, 아이몇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엄마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아이들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진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진 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서둘러 떠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공통 화제가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 더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행도 함께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사업보다 돈보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가게 문을 하루 이틀 닫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이 할머니의 후회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돈벌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며 승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집에는 잠자러 들어가는 곳이었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도 1년에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아빠, 일요일에 동물원 가자고 졸랐지만 아빠 바빠, 다음에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일에도 회식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진한 결과 김 할아버지는 임원까지 승진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김 할아버지는 뒤늦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주말에 여행 갈까? 라고 제안했지만 딸은 친구들과 약속 있어요. 과제 해야 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식장에서 딸과 함께 입장하며 팔짱을 끼웠지만 딸의 팔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만 하느라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을요. 지금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얼굴을 봅니다. 손주들도 있지만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색해합니다. 제가 손주들에게는 거의 낯선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50대, 60대 때 조금만 더 가족에게 신경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요. 반면에 인천에 사시는 최동욱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60세에 회사를 정년 퇴직하신 후 평생 바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처럼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여유가 생기자 최 할아버지는 먼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가족 모임의 날로 정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자녀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자 최 할아버지는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가는 동안 손주들을 돌봐주고 공원에 데려가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손주들에게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부인과의 관계도 새롭게 가꾸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부인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부인과 단둘이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70대가 된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는 겁니다. 손주들은 저를 정말 좋아하고 주말이면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도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명절 때는 우리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60대의 가족에게 투자한 시간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70대지만 이영희 할머니와 김상호 할아버지의 외로운 노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라서 독립하고 부모님은 어느새 많이 늙으십니다. 배우자와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가장 큰 행복 요인은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가족과의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주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을 정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민수 씨는 55세부터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갑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족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까요.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아이들도 저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에 집중하세요. 요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간은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미선 씨 가족은 저녁 식사 시간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스마트폰을 거실 바구니에 넣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고민도 듣게 되고 남편의 생각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을 정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꼭 거창한 여행이나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진 씨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 10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넷째,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랑의 표현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태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부인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포옹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세요. 아이의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등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이런 순간들이 아이들의 기억에 평생 남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여섯째,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7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세 번째 후회,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미룬 것.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께서 민호야, 너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 미술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정 할아버지는 틈틈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림 그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케치북은 서랍 깊숙이 들어가고 물감은 굳어버렸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항상 마음속으로 나중에 은퇴하면 그림을 그려야지. 그때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고 드디어 그림을 그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용품점에 가서 새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막상 붓을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에 관절염이 생겨서 붓을 오래 잡고 있기가 힘들었고 손이 떨려서 섬세한 선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력도 많이 나빠져서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0분만 그려도 목과 어깨가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무엇을 그려야 할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열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조금 그리다가 에이,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포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그림을 마음껏 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산 캔버스는 대부분 빈 채로 남아있고 물감은 또다시 굳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워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는데 막상 시간이 생겼을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50대나 60대 초반에라도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정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분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홍순례 할머니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배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돈도 아까우니까 나중에 배워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어 드디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건반을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악보를 보는 것도 눈이 침침해서 힘들었고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도 젊었을 때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동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조차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젊었을 때 시작했더라면 훨씬 빨리 배웠을 텐데 지금은 진도가 너무 느려서 선생님도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자꾸 포기하고 싶어져요. 반면에 전주에 사시는 김미숙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55세부터 평생 배우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늙어서 외국어 배우기 힘들다며 말렸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퇴근 후에도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어도 잘 외워지지 않고 발음도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면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고 저녁에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김할머니는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혼자 갔을 때 공항에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고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고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을 김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72세인 김할머니는 외국인 친구들도 여러 생겼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십니다. 또한 동네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할 수 있으니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머리도 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어요. 만약 그때 나이가 많아서라는 핑계로 포기했다면 지금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50대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0대인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민 할아버지는 58세에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1년 후에는 제주도의 한라산을 등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등산을 시작한 덕분에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산을 오르며 느끼는 성취감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제 인생에 큰 기쁨을 줍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높은 산을 오르긴 어려웠을 거예요. 50대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의욕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와 60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여행을 가고 싶었나요? 책을 쓰고 싶었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서 그때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네 번째 후회. 돈만 쫓아서 산 것. 울산에 사시는 박재훈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친구들이 재훈아, 우리 등산 가자, 주말에 같이 낚시 가자고 해도 바빠서 안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거절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돈 아까워서 못 가.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낫지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이 가끔은 외식하면서 기분 전환 좀 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돈 낭비하냐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열심히 일한 결과 박 할아버지는 빚 없는 집과 제법 큰 예금을 모으셨습니다. 65세에 은퇴했을 때 통장 잔고를 보며 뿌듯해하셨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있지만 함께 즐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각자의 친한 친구들이 있고 박 할아버지는 그 모임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정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는 사람, 돈만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명절에 형식적으로만 만날 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건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과로로 몸을 혹사한 탓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건강을 잃으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함께 즐길 사람도 없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져서 여행도 못 가고 통장에 돈이 많아도 하루하루가 외롭고 무료해요. 젊었을 때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며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이 여행 가거나 취미생활 하는 것을 보면 저런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누가 더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돈은 좀 있지만 삶의 즐거움이 없고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한가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지금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는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꼭 일주일씩 가게 문을 닫고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이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해서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70대가 되어서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추억도 많아서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통장 잔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을지 몰라도 행복지수는 훨씬 높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돈과 행복 사이에 균형을 찾으세요. 돈을 벌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약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 그 이상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 경험, 건강에서 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여행에서 느끼는 설렘,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만 쫓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가족과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그런 경험과 추억이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돈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가세요. 5번째, 후회.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민 할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강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고향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내려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전화로 괜찮다, 너 바쁜 거 아는데 뭐 건강하게만 있어라 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육지로 나가서 어머니 혼자 제주도에 남으셨습니다. 이웃들이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다, 자식들 기다리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신다고 말했지만 강 할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업이 안정되면 제주도로 모셔올게요. 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사업은 항상 바빴고 가족들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서 제주도로 이사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내년엔 꼭 모셔와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내년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급히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병원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나이도 많으시고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못 가보고 제가 정말 불효자예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어머니를 뵐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강 할아버지는 서랍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였습니다. 펼쳐보니 오늘도 아들이 전화하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뭐. 오늘 이웃집 할머니는 아들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한다. 우리 철민이도 언제 내려오려나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셨을지 깨달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바쁜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강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때의 후회를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돈을 더 벌어서 뭐 했나요? 사업을 크게 해서 뭐 했나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갔더라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모은 재산의 절반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계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한번 가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미경 할머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 효도하셨습니다. 60세에 일찍 은퇴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매일 어머니와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젊은데 왜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만 모시느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윤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윤할머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들을 여행 다니셨습니다. 설악산, 제주도, 경주 등 어머니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87세로 평화롭게 돌아가신 후 윤할머니는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그 7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만약 그때 계속 일만 하느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 후회 없이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위안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부모님은 이미 80대, 90대이실 겁니다. 건강하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주말에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세요. 손을 잡고 산책하세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6번째 후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 포항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성격이 까다로워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하나둘씩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협력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후배들에게도 엄격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경조사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때는 친구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된 지금 최 할아버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연락할 친구도 없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만 보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정이 없어서 의무적으로만 연락할 뿐 진심 어린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젊었을 때 성격 좀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과 잘 지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결국 남는 건 사람인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수십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고 제가 스스로 고립된 섬을 만들어버렸어요. 반면에 목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친구들의 기쁜 일, 슬픈 일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도 바빴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꼭 찾아가서 위로했고 경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인연 덕분에 지금 75세가 된 김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동네 노인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젊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십니다. 제 일주일 스케줄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월요일은 등산 모임, 화요일은 서예교실, 수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손주들 봐주기.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해요. 외롭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김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최영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Harvard Study Adult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주변에 믿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또한 성격을 부드럽게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쉽지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무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돈만 쫓아서 산 것,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 이 6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내일, 언젠가라고 말하며 오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뿐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50대, 60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병원 예약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오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보고 싶다. 밥 먹자고 먼저 제안하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미루지 말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순천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60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고 싶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어머니께도 더 자주 찾아뵙고 지금 72세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만약 그때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후회만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할머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하고 싶었던 일에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미란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노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7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의미 있는 매일매일을 보내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